배우자가 신용이 안 좋아서 내 명의로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세금 체납된 게 있나 보다 하고 보니까 0이 8개나 있는 겁니다. 억 단위의 세금을 배우자가 체납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안녕하세요. 재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더니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통받으셨던 의뢰인의 빚을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숍이나 음식점 또는 공장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걸 발급받으셔야 하잖아요.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 위장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죠. 자, 이건 세금 관련 이야기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사업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한다는 세금 관련 이야기보다 이미 배우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줬는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의 대여는 처벌받을 수 있어서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부부간에는 이 명의 대여를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자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하는 것이나 아내 앞으로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으시니까요.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생기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신용이 좋지 않고 계속 빚만 늘어나니까 사업을 해서 집안을 좀 일으켜야겠다 하고 사업을 해보자고 의뢰인에게 명의대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찜찜했지만 어쩌겠어요. 배우자가 신용이 안 좋아서 내 명의로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래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못 믿어온 구석도 있긴 했으나 애들 아빠인데 헛짓거리는 하지 않겠지. 열심히 운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세금 체납된 게 있나 보다 하고 보니까 0이 8개나 있는 겁니다. 억 단위의 세금을 배우자가 체납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당연히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세금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배우자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명의 대여해준 사업장에 관한 매출을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는데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통장, 재산 등의 압류가 걸리고 한순간에 신용점수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막막해진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부부가 가진 재산이 빚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 명의에 체납된 세금 액수만큼을 배우자에게 청구해보자 라고 변론 계획을 짰습니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이 체납된 세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내가 아닌 남편, 즉 배우자라는 사실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받아오면 세금 납부자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와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명의 대여 경위 또 명의 대여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했어요. 거래처와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거래 관련 주문 등을 한 건 남편이라는 사실을 사실 확인서, 이체 대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증명이 냈고요. 판사님에게 아내가 수억 원의 세금을 독촉받게 된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어요. 저와 의뢰인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었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는 잘 제출하지 않는 소송 당사자의 탄원서도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그 결과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 부분에 이 사업 운영을 남편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었고요. 체납한 세금 액수 전부를 남편이 책임지도록 재산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께서 이 이혼 판결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체납 세금 관련해서 걸렸던 압류가 모두 해제되고요. 신용 점수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바로 처리를 해줘서 2억 원의 채무가 해결되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면서 제게 종종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의뢰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전에 막 우려하고 근심이 깊던 목소리가 아니라 밝은 톤이 느껴져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상담 초기부터 소송 수행 중에는 항상 이 소송이 끝난 이후의 의뢰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소송 결과를 통해서 의뢰인의 삶이 회복되고 의뢰인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혼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로 빚을 지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